그래서 자바에서는 오류를 요 에러와 exception으로 나눴는데 요 오류 같은 에러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이런 동작, 잘못된 동작, 그다음에 고장, 자 이런 오류나 자 에러가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이 종료되는데 이게 다시 복구돼서요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에러라고 자바에서는 얘기를 하고, exception은 요거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일단 이제 요거는 사용자의 잘못된 조작이나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데 안 넣구나 이런 걸 얘기한 거죠. 예, 그다음 엉터리 데이터를 넣거나 문자열을 넣어야 되는데 숫자를 넣든지,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문자를 잘못 넣거나, 매개 변수 값을 여러 개 줘야 되는데 안 준다든지 개수가 틀리게 준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개발자의 잘못된 코딩으로 해서 논리, 여기서 얘기하는 그 잘못된 코딩은 컴파일을 하기 때문에 문법이 틀리면 컴파일 안 되잖아요. 어차피 실행 못 해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코딩이라는 건 논리적인 거, 알고리즘을 짤 때 잘못 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오류가 발생한 거를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예외, exception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이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자,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자, 요거는 에러하고 비슷하죠. 하지만 요 두 개 묶어서 같이 보라고 그랬습니다. 예외 처리라는 걸 해주면 try catch finally, 그죠? 블럭을 넣어가지고 예외 처리를 해주게 되면 그 예외 처리를 통해서 다시 정상적인 실행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예외다. 그죠? 오전에 듣고 한 번 더 들으니까 이제 딱 정리됩니다. 그죠? 다음에 자, 그 예외를 또 이제 우리 그 에러, 자 에러는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처리를 따로 하진 않고요. 요 예외만 보시면 됩니다. 예외, exception이라는 거. 그래서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예외를 자 이제 다시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지금 보는데, 일반 예외라는 게 있고요, 실행 예외,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일반 예외하고 그러면 실행 예외가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일반 예외는 우리 이제 exception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를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 그때 트라이 캐치 블럭을 명시해 줘야 되는 그런 규칙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류가 이게 예외가 발생하기 때문에 트라이 캐치 블럭을 넣어야 됩니다라고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딱 메시지 떠요. 안 넣어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 일반 예외, excep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 코드 없으면 컴파일 오류 발생, 컴파일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컴파일러에서 자 이거는 예외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트라이 캐치 블럭 넣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메시지가.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실행 예외는 뭐냐? 실행 예외는 말 그대로 런타임, 자 실행하는 동안 이제 발생하는 예외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행한다는 얘기는 컴파일이 됐다는 얘기야. 그죠? 자바 문법을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하고 이제 실행하려면 컴파일을 해야 되죠. 그럼 클래스 파일 생깁니다. 자바 JVM에서 자 이 클래스 파일 가지고 실행하겠죠. 프로그램이 실행됐어. 그럼 문제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 이후에 발생되는 예외를 얘기하는 거죠. 실행하는 중에. 그래서 아까 뭐 사용자가 데이터를 5개를 줘야 되는데 뭐 2개만 준다든지, 근데 프로그램은 5개를 처리하러 돼 있어.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그래서 예외 처리 코드를 자 이제 이런 실행 예외 같은 경우는요, 그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할 때 try catch 블럭을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컴파일은 돼요.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용자가 잘못 실수로 이렇게 뭔가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요, exception을 발생시켜 가지고 데이터 개수가 자 지금 2개밖에 지금 안 들어와서 지금 5개까지 넣어야 됩니다. 다시 이렇게 되돌려주는 메시지를 띄워준다. 왜 이런 거.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고 뭔가 처리를 이렇게 대로를 더 넣어주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예외 처리인데, 그러니까 예외 처리를 미리 이 개발자가 이런 경우에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야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면 그 부분에다가 코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넣어도 사실 컴파일은 되는데 개발자가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이 자 되냐 안 되냐, 자 어떤 트라이 캐치 블럭을 넣어야 강제적으로 넣어야지만 컴파일이 되는 거 일반 예외고요. 강제적으로 넣지 않더라도 컴파일은 되는데 실제 이제 그 개발자가 이런 이제 예외를 예상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하는 거, 요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실행 예외에 들어갑니다. 런타임 exception. 그래서 이제 경험에 따라서 예외 처리 코드를 자 작성을 해준다.
그래서 이제 예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상위에 보면 exception 클래스가 있고요. 패키지는 java.lang이라는 패키지입니다. 자바 밑에 랭 밑에 exception이고요. 요 아래에 하위 자 exception이 있는데 자 여기 앞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런 이제 class not found exception, interrupted exception처럼 이제 일반 예외가 있고요. 자, 런타임 exception도 있다. 자, 이 런타임 exception은 다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서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null point exception, number point exception, 그다음에 이제 배열,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요 런타임 exception에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null point exception 같은 경우에는 객체가 할당이 안 되는데 객체 메소드 쓰려고 했든지 안 그러면 객체 필드를 접근하려고 했든지 점 연산자상에서 이러면 이제 발생한다는 거고. 그럼 이럴 때 이제 참 그 우리가 null point exception 발생했을 때 캐치 블락에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final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에서는 배열 잘못된 인덱스를 이제 사용했을 때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처리를 이 코드는 try 블럭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캐치 블럭이 있죠, 캐치. 요 안에 요 부르면 try 블럭이 있어야 되고 캐치 이제 블럭에서 실제 이런 이제 런타임 세션이 발생하면 이제 처리되는 부분을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클래스 캐스트 exception이라고 해서 타입이 변환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exception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외를 이제 처리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try, catch, finally 블럭을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코드를 작성할 때, 프로그램 작성할 때, 자, try, catch까지는 필수입니다. 필수 사용을 쓰는 거고요. finally는 옵션을 쓰는 겁니다. 자, 요 finally는 요 finally 블럭이라고 그러죠. 중괄호. 요거는 이제 예외가 발생했든 하지 않았든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작업을 명령어 코드를 넣어준다. 마무리하는 명령어 코드를 넣어준다. 그래서 finally 블럭은 예외가 발생했든 안 했든 제일 마지막에 처리해야 될 명령들을 넣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요 try catch 블럭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아까는 이제 설명드렸지만 일반 예외 같은 경우에는요, 이 try catch를 필수로 넣어줘야 돼요.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코드로. 근데 이제 실행 예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하면 넣어줄 수 있는데 개발자가 필요에 의해서 이 부분에 예외가 발생하겠다. 사용자 부주의로 뭔가 이제 작동을 잘못시키면 예외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경우에 직접 이제 try catch를 작성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try catch 자 블럭에 예외가 발생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try 블럭 내용을 실행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finally try catch finally 블럭으로 만들었을 때 try 블럭 실행하는 동안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 실행하고 catch 블럭은 실행 안 합니다. 왜?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finally를 자 최종적으로 실행하고 끝납니다.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자 이제 try 블럭에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들어가는 거고요. 실행 코드가 들어가는 거고 중간에 자 코드가 중간 좀 실행이 되다가 예외 발생했네요. 그러면 남아있는 코드는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요. 어디로 점프하느냐면 캐치 블럭으로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캐치 블럭으로 가서 예외 처리를 합니다. 자 이때 자 여기 어떤 예외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요 캐치 블럭에서 비교를 해서요.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예외가 발생했을 때도 마지막에 여기 finally 블럭이 있다면 이 finally 블럭을 실행해 줍니다. 그래서 try 블럭 일부 실행하다가 예외 발생했다. 더 이상 아래쪽에 있는 코드는 실행하지 않지만 캐치 블럭으로 점프해서 캐치 블럭에 있는 예외 처리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finally 부분을 실행을 한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뭐 그 다음에 뭐 다중 캐치라고 해서요. 우리가 캐치 이 블럭을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는데 자 규칙이 있었죠. 우리가 우선순위가 높은 게 뭐예요? 자 상단에 위에 있는 계층 구조 중에 자 그림에 여기 상단에 있는 exception 얘가 지금 제일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얘를 먼저 캐치 블럭에 넣어버리면은 뒤에 있는 캐치 블럭 블럭은요 별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넣으실 때는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요 제일 뒤에 넣습니다.
넣고, 자 우리가 추상화되어 있는 클래스라고 그러죠. 추상화 또는 노플소로 위쪽에 있을도록, 예, 이게 이제 조상이기 때문에 뒤에 놓고요. 하단에 어떤 상속받아서 다시 만들어지는 이 이셉션들은 아주 이제 상세하게 좀 이렇게 이제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입셉션은 이셉션인데 어떤 입셉션이다 이렇게 상세하게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체화되고 상세화되는 그런 입셉션부터 상단에 이렇게 배치하고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우선순위 낮은 부터 이제 주죠. 자 우리가 이제 그렇죠. 뭔가 자동차를 탄다든지 뭐를 위험한 걸 한다 하면 뭐부터 해요? 어린 아이와 여성부터 먼저 태우세요 뭐 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가다가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잘 못하고 하니까 먼저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캐치 블럭이 많다 하더라도 일단 캐치가 하나가 선택돼 버리면 나머지 캐치는 건너뛰어 버립니다. 실행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순서를 우선순위가 이게 이셉션 레벨이 낮은 것부터 캐치 위쪽에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브 기호 오아죠, 오아 논리 연산자 사용해서 자 요런 이제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나 number forming exception, 자 이런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부분이 동일해요. 둘 다. 이런 exception이나 이런 exception 이 발생하면 이제 요 외열 처리를 해라. 자 이거죠. 자 눈이 오거나 눈이 오는 exception이 있고 비가 오거나 비가 오는 exception이 있으면 둘 다 오늘 휴가다. 휴가 간다.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휴가 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처리 예외에는 휴가 떠난다. 휴가 간다고요. 눈이 온다라는 exception, 눈 온다 exception, 그 다음에 비가 온다 exception 이렇게 파이프 기호로 연결해 주시면 되죠. 자, 두 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exception을 이렇게 파이프 기호로 연결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여러 가지의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부분은 동일하다 하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 기호 OR 사용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자동 리소스 닫기. 자, 이 부분이죠. try catch finally라는 기본 형식이 있어요. 기본 형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try with resources라고 해서,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자원을 자바 프로그램 할 때 자원을 이제 사용한 다음에 자원을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에 성능이 이제 떨어진다든지 제대로 뭐 이렇게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을 사용하고 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닫아줘야 되지 이렇게 작성을 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하다. 그래서 자원을 열어서 사용했던 자원들을 자동으로 반납해주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진화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설명에 사용했던 리소스는 게 자원이죠. 자원을 객체의 close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리소스에 담아주는데 단 이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소스 객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자바랭에 오토 클로저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터페이스는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요 리소스 자동 다듬 이걸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실습할 때 같이 보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외 떠넘기기. 자, 요거 어머니가 그 형님한테 저기 방청소 좀 해놔. 이렇게 이제 신문을 시켰어요, 그죠? 어디 갔다 오는데 신문을 해놔 했는데 이 형이 하기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동생한테 야 동생아, 네가 대신 청소해. 뭐 이렇게 시키는 거죠. 떠넘기는 거예요. 떠넘기는 거.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예외 처리라고 하면 try catch finally 블락 생각하시면 됩니다. try 블락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catch 블락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죠? 마무리는 finally 부분에서 하는 거고, 예외가 발생했다 안 했던 finally 부분에서 정리정돈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코드를 이제 작성해서 실행을 하는데, 그런 블락을 이제
작성을 원래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떠넘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떠넘긴다는 이제 여기서도 떠넘기기라고 돼 있네요, 그죠? 예, 요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키워드 하나 나옵니다. throws, 예, 던지는 거죠. 던지는 겁니다. throws. 예. 근데 요 키워드를 예,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메소드죠. 여기 보시면 요 형식 보세요. 자, 메소드 선언부 끝에 작성되어 있는데 보면 자, 리턴 타입이 있고 메소드 이름이 있고 자, 요 세골 안에 매개 분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보통 뒤에다가 중괄호 이렇게 해서 메소드 바디가 블락이 옵니다. 그죠? 근데 요 사이에 자, 원래 이제 요 중괄호가 이렇게 오는데 얘놈이 원래 매개 분수 다음에 중괄호 바로 오죠. 그런데 요 사이에 자, 이렇게 이제 키워드 throws.라는 키워드가 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외 클래스 이름이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쉼표로 구분해서요 여러 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표기를 이해를 하셔야 되죠. 자, 다른 사람 소스 코드를 보니까 이런 형태로 메소드는 메소드인데 throws라는 게 있고 뒤에 뭔가 이름이 쭉 이게 나열해서 나오는데 콤마로 구분돼서 나왔어요. 잘 보니까 뒤에 무슨 exception, 무슨 exception, 예, 뭐 exception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에 예,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쉼표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예외를 떠넘길 때 쓰는 이렇게 형식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소드 선언부 끝에 작성한다는 얘기는 요 소괄로 있죠. 소괄로 닫고 그 다음에 중괄로가 있는데 요 사이에 요 소괄로와 요 중괄로 사이에 예, throws 띄우고 예외 클래스 이렇게 적어주는데 예외 클래스가 여러 개 내면 쉼표로 구분해서 여러 개를 이렇게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밑에 보면 메소드에서 처리하지 않은 예외를 자, 호출한 곳으로 떠넘긴다. 자, 요 떠넘길 때 throws 쓴다 그랬죠. 자, 떠넘기는 역할을 하는데 자, 어떻게 코드상에서 떠넘기냐면 자, 위에 이제 이렇게 메소드 1이 있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 메소드 2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 메소드 2부터 한번 보세요. 자, 메소드 2를 이렇게 호출을 하면 메소드 2가 실행이 될 거예요. 실행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키워드 throws 나오죠. 요거 throws. 예. throws. 이거 나오죠. 그죠? 던지는 거죠. 예. 뭘? cross not found exception. 예. 얘를 던지겠다는 거죠. 어디로? 예. 떠넘긴다는 거죠. 자, 내가 처리 안 할래? 네가 처리해. 이렇게 떠넘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메소드 2 입장에서 자, 메소드 2 입장에서 누구한테 떠넘기느냐면 요 메소드 2를 호출한 놈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색깔을 여기 바꿔 가지고 이 메소드 2를 호출을 누가 했어요? 보시면은 메소드 2 호출 여기 있네요. 그죠? 예. 요 메소드에 2에서 호출하는 거죠. 예, 메소드 2에서 호출하는 거, 여기서 호출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메소드 2는 자, 이 메소드 2를 호출한 곳에 자, class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게 이제 발생이 됐을 때, 요 호출한 곳으로 여기 호출한 곳입니다. 호출한 곳으로 야, 네가 맡아 해서 처리해 하면서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떠넘기는 거죠. 예. 그러면 요게 이제 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요게 이제 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부분이 동생. 예. 형님이 동생한테 이렇게 떠넘기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소스상의 구조는요. 자, 호출이 되어지는 게 형이고요. 예, 그 이제 호출을 하는 쪽이 또 동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throws라는 키워드가 있고 그다음에 예외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 예외가 이 하단의 코드에서 메소드 2에서 발생했을 때 자, 여기서 보면 요 메소드 2에는요 try catch 블럭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 요 소스 코드가 지금 짧지만 요 부분 바깥쪽에 try 해가지고요 블락 요렇게 있고 요 소스 코드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catch 예, 요렇게 해서 블락 예, 소갈로 있고 블락 여기 exception 종료 있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작성 안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캐치 블락 여기 exception 예,
예,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 요거를 이제 잡아서 처리하는 부분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 요거 호출한 부분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호출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자, 메소드 2 여기서 호출했죠. 요거는 이제 호출 당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호출한 곳으로 이렇게 떠넘기는데, 자, 이것도 이제 떠넘기는 게 이제 구조를 보시면 메소드 2라는 게 어느 블럭이겠습니까? 트라이 블럭이겠죠. 메소드 2로 호출하는 부분은 트라이 블럭이겠습니다. 그러면 트라이 캐치는 한 쌍이거든요. 한 쌍. 그래서 요렇게 자, 이 입셉션이 발생한 자, 메소드에서 throws 해가지고 예외를 떠넘기게 되면 이 메소드를 호출한 트라이 블럭과 한 쌍인 캐치 블럭 요걸 검사를 해요. 한 쌍인 캐치 블럭. 그러니까 트라이 밑에 캐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라이에서 호출을 했기 때문에 요 호출을 받은 데서 예외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메소드 2를 호출한 곳으로 떠넘긴다 그랬죠. 그럼 이 메소드 2를 호출한 곳이 이 트라이 블럭이니까 트라이 블럭과 한 쌍인 요 캐치 블럭 자, 요 부분을 검사하는데 자, 여기서 발생하는 입셉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입셉션하고 똑같은지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했는데 여기 보니까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이라 했죠. 일치하죠. 그러면 여기 이제 캐치 블락 안에 작성된 예외 처리 코드를 실행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이제 캐치 블락이 하나밖에 없는데 캐치 블락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레벨이 높은 거는 저 뒤에 갖다 놓고요. 예. 리셉션 레벨이 좀 낮은 것을 앞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면 저기 낮은 것부터 이렇게 검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제일 마지막에는 뭐 넣어야 돼요? 캐치 블럭이 있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는 그냥 익셉션이 제일 우선순위 없잖아요. 그죠? 제일 마지막에 익셉션을 이렇게 넣는 겁니다. 범위가 제일 넓죠. 익셉션이. 그래서 모든 익셉션을 포함하는 게 익셉션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캐치 블럭에 이렇게 익셉션 넣으시면 됩니다. 캐치 블럭이 이렇게 있을 때. 그래서 실제 여기에 실행이 되면 system.out.println에서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뭔가 클래스를 여기 보면 코드가 class.proname이라고 했어요. proname이라고 해서 자, 요 이제 클래스를 이제 찾아서 이걸 이제 가져오는 건데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string2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입셉션이 발생하게 되고 입셉션을 요렇게 스로우스 상에서 던져버리는 거죠. 자, 내가 실행하는 게 싫고, 자, 네가 실행해, 익셉션 처리해, 떠넘겨 버리는 거죠. 이런 이제 구조. 자, 이런 게 이제 source 키워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예외를 만들었을 수가 있어요. 예외도 하나의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예외를 API에서 제공하는 자바 API에서 제공하는 API 그 예외가 있고요. 아까 그 개청도에 나오는 그런 예외들이 있고 이거 외에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이렇게 발생되는 그런 예외를 만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사용자 정의 예외라고 했죠. 그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 쓰는 예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 자, 예외가 어디에 소속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죠. 클래스 선언이라고 있죠. 아, 예외도 클래스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 인터페이스도 클래스의 변형이었고, 그죠? 그러면 예외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에서 예제에서 배운 그런 용도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요거는 어떤 이 예외라는 거를 처리하는 클래스죠.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예외, 자, 요거는 이제 자바 API에 보면 요런 이제 예외,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예외가 있고요. 자, 여기 API에 제공하지 않는 예외들은 사용자가 직접 자, 정의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와 관련된 예외에서 자, 요 애플리케이션은 요거는 우리가 만드는 제작하는 사용자가 개발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개발하는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개발하는 자, 요 서비스와 관련된 예외에서요. 장고 부족 예외라는 거는 자바 API에서 제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장고가 부족할 때 예외를 발생시켜서 그거를 캐치 블럭에서 내가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잔고 부족 예외라는 걸 하나 만들어요. 클래스로. 그래서 잔고가 부족됐을 때 이런 예외를 또 발생시키는 또 명령어가 있거든요. 그 명령어 사용해서 예외를 딱 발생시키면 캐치 블럭에서 딱 실행해주고 자바에서 제공하는 API에 제공되는 그런 입셉션 처리하는 것처럼 내가 만든 입셉션인데도 그게 실제 트라이 블럭에서 예외가 내가 만든 예외가 딱 발생을 하면 캐치 블럭에서 딱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잔고 부족 예외도 뭐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계좌 이체 실패 예외도 있고 뭐 회원 가입 실패 예외도 있고 기타 등등 우리가 예외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외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느냐? 형식입니다. 사용자 정의 예외 클래스 선언하는 방법 해서 요 이제 형식을 잘 아셔야 되죠. 자, 형식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퍼블릭 클래스. 이거 클래스인데? 퍼블릭 클래스 하면 클래스 만들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뭐예요, 이게? 클래스 명자리죠. 클래스 명을 만들어 주시는데 인셉션은요. 우리가 뭐뭐뭐 인셉션이라고 해서 요 인셉션 부분을 추가를 해 줍니다. 이렇게 뒤에다가. 인셉션 클래스는 뒤에다가 exception이라고 이렇게 추가를 해줘요. 그래서 잔고 부족 exception이면 여기에다 앞에 XXS는 잔고 부족이고요. 뒤에다가 exception. 그다음에 계좌 이체 실패 exception이면 요 XXS는 계좌 이체 실패고 뒤에 exception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명명규칙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돼요. XXS 자리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목적에 해당하는 그런 이름을 이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extends 나옵니다. 이거는 상속인데 예 맞습니다. 예외 클래스를 만드실 때는 상속을 받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예청도 한번 볼게요. 요렇게 보시면 요거 보시면 자 이거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표시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상속받아서 상속받아서 자식 클래스 만들 때 이렇게 요 표시를 사용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요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뭘 만듭니까? 런타임 exception을 만들었다. 그죠? 그럼 이것도 뭐예요? 자, 이것도 상속받는 거죠. 자, 넘버 폼의 exception은 어디에서 상속받는다? 런타임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만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예외를 만들 때는 exception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런타임 exception 자, 우리가 이제 실행 예외를 만들 때는 요 런타임 exception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클래스를 만드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 형식을 자, 보시면은 자, 그러면 이제 extend 뒤에 자, 여기 지금 파이프 뷰는 자, 앞에 거 쓰시거나 뒤에 거 쓰실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exception이나 runtime exception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요 XX exception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exception을 요 클래스로 만드신다. 그거죠. 그래서 exception 클래스를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괄로 안에 요게 이제 중괄로 안에 실제 이제 exception 관련된 코드를 이제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거는 뭡니까? XXX exception, XX exception 이름 똑같죠? 생성자죠, 생성자. 요거 생성자입니다, 그죠? 생성자고요. 자, 이 생성자 보면 디폴트 생성자도 있고 이렇게 메시지, 자 매개 변수 하나를 가지는 스트링 타입의 매개 변수 하나를 가지는 이런 이제 생성자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 생성자 매개 변수 메시지라는 자 스트링 타입의 요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 슈퍼, 그러니까 현재 이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의 요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서 요 메시지라는 것을 전달해 줍니다. 이게 당연히 얘는 지금 자식 클래스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이 메시지 값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필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저장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용자가 직접 이렇게 예외를 만들 수가 있다. 뭘 가지고 exception이나 runtime exception이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예외라는 거를 이렇게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럼 사용하느냐? 사용자가 만들었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예외를 발생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외가 아까 뭐 잔고 부족이라는 예외 있죠. 원래 그런 예외는 없어요. 만드는데 잔고 조건문으로 if, 자, if 잔고가 지금 부족하냐, 돈을 예를 들어서 출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잔금이 10,000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을 출금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잔고 부족이죠. 잔고 부족 예외를 발생을 시켜야 돼요, 그죠? 그러면 조건문을 이렇게 if, else 문을 만들어 놓고 잔고 부족이 될 때 요 아까 던질 때 throws라는 명령을 사용했죠. 요 키워드 사용했죠. 예외를 발생시킬 때는 요거 비슷하긴 한데 요 s자 없이 그냥 throw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예외를 발생시키는 명령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외 발생시키는 명령이 throw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외를 발생을 시키는데 throw 뒤에 뭔가 어떤 이제 exception이 발생됐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new 해서 자, 우리가 만든 XX exception이 있죠. 요거 생성자 해서 객체 생성해 주면 돼요. 그러면 자, throw 뒤에 우리가 만든 예외 객체 요렇게 주는 거죠. 예외 객체. 요 예외 객체는 우리가 만든 예외 사용자 예외 클래스로 new 해가지고 만든 객체죠.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면 예외가 발생되는 거예요. 코드로 예외를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야, 지금 이제 예외야 하면 예외가 탁 발생되는 거예요. 트라이 블럭 안에 이걸 코드를 넣어주면 캐치 블럭에서 이거를 이제 감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감지를 해서 캐치 블럭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를 발생시킨다 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불이 이렇게 나면은, 요 감지기 있죠, 센서, 화재 감지기가 감지해가지고 따라라락 울립니다, 그죠? 따라라락 울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대피해야죠. 근데 보통 저기 따라라락 울리는데 버튼이 있습니다. 불이 안 났는데도 내가 간접적으로 탁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테스트 할 때 그렇게 하죠. 버튼 누르면 따라랑 거리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간접적으로 딱 눌러줄 수 있다고. 원래 이제 프로그램에서 자바 프로그램에서 예외가 자바 API에 보이는 그런 예외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트라이 블럭에서 예외 발생하면 캐치 블럭에 실행해주는 그런 이제 흐름이 있는데 요거는 개발자가 코드로 throws 객체 예외 객체 해주면요 요 시점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 예외가 탁 발생한다고요. 화재 났을 때 경보기 있죠, 그죠? 그거는 원래 화재 나야 센서로 진짜 화재 나야 울리는데 내가 버튼 테스트하기 위해서 버튼 탁 누르면 따라랑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만든 거 우리가 만든 예외를 이게 버튼 눌러서 이렇게 경보기 이렇게 켜듯이 똑같이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생성자 호출할 때 메시지를 이렇게 주면요, 요 메시지도 요 객체 만들어질 때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사용할 때는요, public void method가 있고요, throws 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거는 예외를 던지는 거죠. try catch 블럭 없더라도.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만든 XX exception이 발생하면 요거 exception입니다. 그러면 throws new 해가지고 이렇게 객체 이렇게 발생을 시키면 요 호출한 메소드를 호출한 곳에 가서 이제 캐치 블락을 찾아서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호출된 곳으로 발생한 예외를 처리를 해준다. 자, 이제 뒤에 이제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예외를 정의할 수도 있고 예외를 이제 발생시킬 때는 throw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클래스를 예외 클래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 주시고 앞에다가 throw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예외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가 발생이 되면 자동으로 이제 예외 처리하는 캐치 블락에서 그걸 이제 감지해서요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형식이 여기 보면 예외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디폴트 생성자 사용해서 이렇게 예외 객체를 만들 수도 있고, 자 다운표 안에 자 스트링 메시지를 리터럴로 만들어서 메시지라고 이렇게 넣어주죠. 이렇게 해서 자 예외 객체를 만들고 throw라는 명령, 요거는 s 안 붙었습니다. 발생시킬 때는 throw, s 안 붙는 throw 사용해서 예외를 발생시킨다. 그러면 뭐 이 아래쪽 코드에 보시면 메소드 위에 throw xx exception, 그죠? xx exception이 발생되면 메소드를 호출한 곳으로 떠넘기죠. 떠넘기면 요 지금 이제 그 exception이 지금 발생되는 거죠. 프로그램 상에. 그래서 xx exception을 발생시켜서 캐치해서 캐치 블락에서 처리가 되도록 해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객체 만들 때, exception 객체 만들 때 이렇게 메시지라고 이렇게 문자를 넣어주죠. 이게 이제 저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객체 만들 때, exception 객체 만들 때 저장이 되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 요 get message라는 걸 이용을 하시면 돼요. get messag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시면 우리 객체 만들 때 이렇게 지정해준 문자열 값이 뭔지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를 발생시킬 때, 자, 이렇게 new 해가지고요. 요런 이제 exception 클래스 객체 만들죠. 그리고 앞에다가 throw 하면 요 예외 객체를 throw 던지는 거죠. 그래서 예외 발생시키는 거죠. 여기서는 예외를 발생시키는 거고, 발생시킬 때 생성자 매개 변수 값 여기 있습니다. 예외 메시지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이 값을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get message 메소드상에서. 자, 그 다음에 원인 세분화하기를 위해 자 예외 코드를 포함한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예외 코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캐치를 이제 여러 개 이제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가 exception별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캐치해서 일단은 exception을 받아서 여기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로 발생되어 있는지, 자 여기 우리가 throw 만약에 if else 문상에 없어요. 자 if else 해가지고요 throw new 해서 객체 발생시키는 예외 발생시키는 요 문장이 if 절에 딱 들어가 있어요. 조건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throw 문을 이제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db open 예외, 하나는 뭐 db 처리 예외, 이런 식으로 해서 메시지를 넣어놓고 이 값을 읽어보면 되죠. 그래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요 e라는 exception 타입의 e라는 객체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되돌려지는데, 요 이 exception 객체의 get message 여기 있죠. get message 값을 이렇게 메소드로 호출을 하시면은 여기 이제 저장된 값을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읽어서 얘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코드를 집어넣을 때 001, 뭐 002, 뭐 001은 DB를 읽을 수 없을 때, 뭐 002는 뭐 용량이 초과했을 때, 뭐 003은 뭐 또 다른 뭐가 이유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를 정해놓고요. 여기서 메시지 값을 문자열을 비교해 보면 되죠. 001일 때는 뭐 처리해라, 002일 때는 뭐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원인 세분화하기 해서 데이터베이스 조작할 때 사실 이제 그런 그 조건문이라든지 그 해당 조건에 따라서 발생시킬 그런 그 메시지가 있는 요 예외 요 문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get 메시지 말고요. get 메시지 말고 print stack trace라는 거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외 객체에서 쓸 수 있는 메소드고요. 얘가 이제 하는 일은 예외 발생 코드를 추적해서 내용을 출력을 해줍니다. 어디에다 콘솔에다가 추적, trace. 그래서 예외를 단계별로 추적을 해서 그 목록을 다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테스트 하면서 오류 찾을 때 유용하게 활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를 이제 사용해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떤 그런 내용들 그런 들을 다 출력해서 보고 싶다 할 때는 캐치 블럭에 자 요 이 객체 이름으로 이렇게 되돌려진다고 했습니다. 예외가 발생하면
그래서 e.get 메시지 뭐 요거는 이제 메시지를 가져오는 거고요. 요거는 print stack trace 이렇게 하시면 예외 발생 코드를 추정한 내용을 모두 다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류 같은 거는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예외 처리, exception 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예외, 자, 에러와 자, exception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복구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다시 실행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걸 exception이라 하고요. 종류, 일반 예외가 있고 실행 예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exception이라는 클래스 상속받아서 이런 예외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사용자 exception 만들 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exception으로 상속받을 수도 있고 런타임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exception, 자, API에서 제공하는 exception이 있고요. 그 외들은 왜 exception이 필요하다면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행 중에 발생하는 exception에 대해서는 null point exception이라든지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class cast exception 이런 것들 있을 수가 있고, try catch finally 블럭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뭐 try 블럭에 우리가 실행하는 코드들,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을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실행하다가 예외 발생하면 캐치 블럭에서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finally는 마무리 하는 코드를 넣습니다. 예외가 발생했든 안 했든 마지막에는 finally 블럭이 있으면 finally 블럭 안에 있는 명령까지 실행을 해줍니다. 뭐 다진 캐치라고 해서 try 블럭 다음에 요 한 쌍으로 해서 캐치 블럭을 여러 개 넣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개 사용하는 이유는 exception의 종류를 구분해서 그 종류에 따라서 다른 예외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죠. 단 이제 캐치 블럭을 이렇게 쓰실 때 그 계층 구조, exception 계층 구조에서 이렇게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우선순위 높은 위치에 있는 이 exception, 그리고 낮은 위치에 있는 이 exception,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주실 때 영향력이 얘가 다 포함하죠. exception은 모든 이 하위에 자 자식들, 자 손자들, 이걸 다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가장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요 exception을 제일 마지막 캐치 블락의 제일 마지막에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xception 타입을 제일 앞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캐치 블락 여러 개 사용할 때 제일 뒤에다가 넣어주세요 하는 겁니다. 범위가 제일 좁은 거를 앞에 넣어주고요. 범위가 제일 넓은 exception을 아래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프 기호 사용해서 여러 개의 exception 뭐 이거든 발생하면 처리되는 거는 예외 1을 처리해라. 자, 처리되는 예외 처리 코드가 동일할 때 exception 종류는 다르지만 처리해야 되는 예외 코드가 동일할 때 이런 식으로 파이프 기호, 오화 기호 사용해서 나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캐치 블럭 안에. 자, 그다음에 이제 리소스 반환하는 게 있었고요. 요 오토 크로저블, 이게 이제 자바점랭 요 패키지 이름이고요. 오토 크로저블이라는 인터페이스로 구현한 것들은 이렇게 그 try 블럭에서 이렇게 이제 메소드, 자, 우리가 개체 리소스를 사용하고 나서 따로 처리를 해주지 않더라도 리소스를 닫아줍니다. 스로스 해서 요거는 이제 try catch 블럭을 직접 작성하지 않고요. 이 호출 메소드를 호출한 부분으로 떠넘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요 스로스 하고요. 자, 뒤에는 예외 그 종류를 이제 뒤에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모든 예외를 다 떠넘기겠다 하면 요 자리에 class not found 대신에 가장 범위가 넓은 거 exception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 그 메소드 2에 어떤 exception이든 뭐 하여튼 종류 불문하고 exception 발생되면 다 떠넘겨라 하려면은 class not found exception 대신에 요 자리에 그냥 exception, 그죠? 최상위에 있죠. exception이라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exception 발생하면 다 이쪽으로 다 떠넘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캐치 블럭에도 exception 제일 마지막에 캐치 한 다음에 exception 해서 이렇게 예외 처리하는 블럭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exception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 개발자가 기존에 API는 없지만 내가 만들어 쓰겠다 하면 뭐 잔고 부정 예외라든지 계좌 이체 예외라든지 뭐 이런 거 회원 가입 실패 예외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 쓰겠다 하면
exception이나 runtime exception, 그죠? 일반 exception 만들 때는 exception, 다음에 실행 exception 만들 때는 runtime exception을 상속을 받으면 extend 상속 받아서 클래스 만드시면 돼요. 자, 이름을 exception 주시고 뒤에다가 그래서 public class exception 이름을 주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규칙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public 여기 밑에 있는 건 생성자고요. 그래서 밑에 여기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는 슈퍼 있는 거 요는 형식 그대로 맞춰 주시는 겁니다. 예, 따로 이제 여기서 창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 형식은 그대로 XXX 부분에 이름만 바꿔 주시고 나머지는 똑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예외 발생시키기는 스로스하고 비슷하지만 여기 S가 빠졌죠. 강제적으로 내가 화재 경보기 불났을 때 센서가 불났네요. 자, 감지해서 따르르르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버튼을 눌러서 그냥 바로 그냥 따르르 거리게 만들 수 있죠. 불이 안 났더라도 그런 것처럼 요 뒤에 우리가 만든 입셉션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앞에다 스로우 붙이면 돼요. 그래서 요 명령을 실행을 해버리면 요 뒤에 있는 요 객체 입셉션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캐치 블락으로 가서 이 입셉션 자, 이 발생했을 때 실행될 캐치 블락에 가서 이제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그 스로우스도 사용했고요, 스로우도 사용했고 이거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표기에 보면 요거는 S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죠? 다른 거예요. 똑같은 명령 아닙니다. 다른 명령입니다. 요거는 스로우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스로우스는 떠넘기는 거죠. 예외 내가 처리하기 싫어. 나 호천한데 네가 해. 떠넘기기 기기 하는 거고요. S자 없는 거 스로우 뒤에 예외 객체 new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주죠. 요 객체 만들어 주는 거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객체를 만들어서요. 요거는 발생시키는 겁니다. 예외 발생시키는 거죠. 예외를 발생시킬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get 메시지는 우리가 요 예외 객체 만들 때요. 이렇게 매개 변수 값으로 이렇게 넣어 주는데 자, 이 값을 불러올 때 이게 넣어줄 때는 이렇게 생성자에서 그냥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값을 불러올 때 get 메시지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 어디서 활용하느냐, 여기 값을 넣었다가 요 메시지를 읽어서 어떤 조건문 같은 거 사용해서 메시지가 뭐일 때 뭐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다르게 처리해 주고 싶다 하면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프린트 스택 트레이스라고 해서 뭐 메시지 말고요. 실제 이제 오류가 발생됐을 때 이걸 추적해서 그 발생된 내역들을 다 이렇게 콘솔 창에다가 다 출력해주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디버깅 하실 때 캐치 블럭에다가 그냥 e.printStackTrace라고 이렇게 호출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오류 나면 예외가 발생하면 오류가 아니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오류 중에서도 예외, exception이 발생하면 콘솔 창에 보시면 자세하게 어디서 exception이 발생했는지 쫙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예외 정리 한 번 더 쭉 훑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습을 해야 되겠죠, 그죠?